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인 4.15 총선을 앞두고 6,2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아이콘이었던 한인 의류업체 포레버 21이 부동산 기업 컨소시엄에 매각됐습니다. 호세우이자 LA 시의원이 지난주에 발의한 LA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일부 구간 차량 통행 금지안에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탄핵에 덫에서 해방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해 연 초호합한 모금 행사에서 하루 만에 $10,000,000를 벌어들였습니다. 보수 진영 정치 세력의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 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달 중 종합적인 경기 대책을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6,200여 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유권자 등록률은 전체 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한국 21대 총선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6,200여 명이 새로 유권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영구 명부 등재자 1,815명까지 합하면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재외선거 등록 한인은 8,0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 때와 비교하면 8.7%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재외 선거권자 수가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안하면 등록 유권자 수 8천여 명은 전체 4%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수는 일본 대사관, 호치민 총영사관, LA 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 상하이 총영사관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체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수는 17만 7천여 명으로 20대 총선 때보다 10.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3월 16일에 확정됩니다. 이번 총선의 한국 투표일은 4월 15일이지만 재외선거 투표는 이보다 앞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재외투표소는 LA 총영사관 외에도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과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관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아이콘이었던 한인 의류업체 포레버 21이 부동산 기업 컨소시엄에 매각됐습니다. 연방파산법원은 지난 13일 국내 최대 쇼핑몰 운영업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과 브룩필드 프로퍼티 파트너스, 브랜드 경영관리 업체인 어센틱 브랜드 그룹 LC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출한 $8,100만 규모의 포레버 21 인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이 회사의 부채 $5,300만 떠안았습니다. 브랜드와 모든 매장, 자산, 2만 5천여 명의 직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1984년 자바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로 시작해 57개국에 800여 개 점포를 냈던 패션 왕국의 주인 장도원 회장의 성공 신화가 막을 내렸습니다. 호세우이자 LA 시의원이 지난주에 발의한 LA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 금지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안수빈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선상 1가부터 12가까지의 구간을 차량 금지 구역으로 제정하는 안건이 호세 후이자 시의원에 의해 지난 13일 발의된 가운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LA 브로드웨이 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한때 LA의 최고 번화가이자 후에 쇼핑가로도 성장했지만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후이자 시의원은 브로드웨이 길 일부 구간에 자가용 통행을 줄임으로써 관광객들과 보행자들에게 걷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늘어나면 부근 상점가가 활성화돼 브로드웨이 길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길 통제 구간 내 자영업자들은 발의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허술해 경제 활성화 성공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 극장 관람객 대부분이 차가 아닌 우버나 리프트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주들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차량 통제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점심시간에 휴식을 위해 브로드웨이를 찾는 직장인들은 다운타운 내 몇 안 되는 양방향 도로인 브로드웨이 차량 통제로 인해 근접한 도로인 메인과 스프링대로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까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메인과 스프링대로는 이미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해 차량 운행이 축소된 바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차량 통제로 인한 변화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지만 그 구간을 트럭을 몰고 지나야 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차량 통제하는 반길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푸드트럭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성공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무작정 차를 통제하기보다는 보다 상세한 세부 지침을 정한 다음 이에 대해 실거주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탄핵의 덫에서 해방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해 연 초합한 모금 행사에서 하루 만에 $10,000,000를 벌어들였습니다.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판비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과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후원하는 모금 행사가 열려 $10,000,000를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생활용품 제조 대기업 프록터앤갬블스의 이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넬슨 펠치의 저택에서 열렸습니다. 대서양을 내려다보는 저택 내 거대한 식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열린 모금 행사 중 가장 비싼 행사였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한 공지 방식이 바뀝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4일 2021 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에게 기존 프리페이드 우편이 아닌 퍼스트 클래스 우편으로 보충 서류와 승인 등의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0 회계연도분 쿼터 적용을 받는 모든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UC 등 일부 가주 주립대학들이 자원봉사라는 학생들에게 최고 $10,000까지 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주 당국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8개 학교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펠로우십을 시범 운영해 올 가을 학기부터 총 250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샌더스 대 부티지지 양자 대결 양상으로 진행되지만 앞으로 이 구도가 깨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샌더스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부티지지는 중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반면 부티지지와 함께 중도 표심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상위권에 포진한 경우가 많아 중도층을 겨냥한 주자 간 싸움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민주당 대선 후 10일 만장일치 승인했습니다. 이는 북가주에서 최초, 가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시애틀에서 데이트할 상대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오클라호마 시티, 버지니아 비치,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이어 시애틀이 데이트할 상대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미 결혼을 했거나 파트너가 있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보수 진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을 58일 앞둔 현지 시각 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치로 삼아 보수 단일 대로로 이번 총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는 중도와 보수를 포괄하는 자유한국당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화답해 과거를 딛고 차이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하나로 결집했다며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니 이제 하나의 목표, 정권 심판의 고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고 말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통합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새누리당이 분열한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로써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친 민주통합당, 정의당,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 등 5개 정당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등 3개 원내 정당의 제야의 옛 친이계 및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 옛 안철수계 인사들, 일부 청년 정당 등이 통합당의 한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 속에 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로의 외연 확장과 인적 쇄신이 당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주축입니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도 그대로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표를 맡고 나머지 한국당 최고위원 7명에 원희룡 제주지사와 새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 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 등 4명이 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되다시피 한 이 지도부는 총선 이후 전당대회에서 재편될 전망입니다.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현지 시각 17일 개막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른바 감염병 3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춘숙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패스트트랙 이후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국민들께서 법사위 계류 법안 등 민생 법안 244건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은 당리 당략에 매몰되며 민생 경제 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우선 법안 처리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도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 세력이 결집한 미래통합당 출범으로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 당 체제로 재편되며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요동칠 전망입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정을 감당할 능력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로의 영향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번 달 중 종합적인 경기 대책을 시행합니다. 홍남기 한국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방한 관광객이 감소해 서비스업 생산 매출이 감소하고 외부 활동 자제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비 등 내수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중 밸류체인 차질로 수출 교역에 영향이 있다며 투자, 내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등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업무보고 활동 브리핑에서 이 사태가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영향이 뚜렷해지는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아직 2월이고 목적 예비비도 충분한 금액이 확보돼 있는 등 다른 수단들이 충분히 활용될 여력이 남아있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먼저 올해 방역 예산 1,752만여 달러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16억 8,534만여 달러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매점 매석 금지, 수출입 신고 강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을 통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선제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